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여러분들하고 미스터마켓 진행하겠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때 휴장이 좀 여러분들 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감이 떨어진다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입으로 안 들어가죠.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실전기법 108로 주식시장 설명하면서 감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이 근데 나 오늘도 이거 얼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는 마켓10 10시 타이밍에 방송할 때는 얼굴이 되게 괜찮게 나오는데 확대하지 마시고요. 왜 여기만 나오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꼭 사람이 뭐 병 걸린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나 이종복인데 되게 좀 작아 보여요. 그냥 얼굴이 원래 작은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은 이 얘기하다가 저 사진으로 넘어가면 깜짝 놀라는데 이것도 건수를 주는 건데. 자, 일단 지난번 시장에서 얘기했던 걸로 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전기법 108 근데 눈도 여기 쌍꺼풀 지고 있고 원래 저는 쌍꺼풀 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내추럴한 아이 눈 그래서 SK 아이를 선호하는 걸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쌍꺼풀이 자꾸 지는 게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을 얘기해 주면서 그래도 왜 쌍꺼풀이 졌는지는 알려줘야지. 제가 오늘 아침 6시 한 30분쯤에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방송하는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잠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이외의 시간에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새우고 토요일 날은 거의 24시간 풀로 잡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좀 잠 좀 잘 자려고 하다가 이제 EPL 오고 그럴 때 이제 정신줄 놓다가 이제 내일장 주식시장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수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실전기법 108을 얘기할 때 가만있어 봐. 또 지난주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나요. 이 머릿속에서 털고 가야 돼요. 이종복은 원래 눈빛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눈빛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눈빛을 옛날처럼 뜨려고 해도 이 처지는 중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라고 그렇다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정신은 더 멀쩡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월요일이 이종복은 진짜 쥐약이에요. 방송을 화요일 날 하든지 수요일 날 하면 좋은데 이 토마토가 무조건 월요일 날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내가 3분 지나친 거를 카바를 시켜주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주추세 중심축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도 업종 주도주의 순환매가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주식 사고 파는 걸 하기 위해서 실전기법 108 10번 정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거든요. 요 부분이 이따가 영상 준비된 걸로 나갈 거고요. 중간 생략하고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라는 얘기했죠. 그죠? 지지 매수 저항 매도.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그 다음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개가 더 있는데 그걸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화면은 아직 잡으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준비된 자료가 많아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자, 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지지 매수, 저항 매도, 깨진 저점, 저점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내려온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나로 생각하라 하면서 떠들어댔고 장대 양봉 새생명, 21선 생명선, 거래량 생명수 얘기했고요.
거래량과 이평선은 탄력 지표 다 얘기했고 요거까지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종목은 기똥차게 가고 어떤 종목은 되게 비리비리하게 가거든요. 이것도 미스터 진단 일부 시간에 미니 강의에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가는 거 종목장,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거 봐. 이렇게 해갖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건데 이게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단 하나도 예외로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 종목이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 야, 진짜 저 사람은 기계군. 기준과 원칙이 저렇게 일정하단 말이야. 그걸 감동, 감격, 감탄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딱 끊고 다시 제가 갈 길 가죠. 패스. 자,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는데 미스터 진단에서 해준 얘기가 뭐냐? 처음으로 코스닥과 거래소 간의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죽네 어쩌네 헛소리를 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해줬고 오늘도 보시면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 포스코 그룹서부터 2차 전지는 조정의 폭이 깊어요. 근데 지수는 분명히 플러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가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이 다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에서부터 올라갈 주식은 기똥차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주식시장이 상승 사이클에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최근의 과거는 3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거기서부터 4월 17일 여일까지는 종목들이 한쪽 섹터가 강하면 다른 쪽 섹터를 다 들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한쪽 섹터가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그쪽 섹터가 2차 전지 배터리과라는 얘기예요. 그쪽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종합이 이게 코스닥만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지수가 빠지는 건데 애플의 실적을 확인하기 전인 지난주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스닥도 12,700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종목들이 비리비리하게 다 흘러내렸는데 애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빅테크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와도 다른 주식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게 아니고 반도체든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거래소의 배터리 관련주든 오늘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정통 배터리는 아니지만 SK이노베이션 등 기존하고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의 한 일환이다. 이 얘기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설명하고 이상한 옛날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은 똑부러지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기준과 원칙.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해갖고 하나 둘 셋 해갖고 9개 보여드린 거에 가장 가운데가 기술적 분석이 있었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좋은 종목 잘 고르려고. 아니, 좋은 종목 잘 고른 좋은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려고. 그럼 좋은 종목은 어떻게 고른다고 했죠? 기업 분석을 잘해서 그 기업 분석을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기본적 분석.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해줘도 개인들 중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이 말 중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그 펀더멘털이 지금 현재 위치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판단해서 내가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내는 건데 강세장, 주식시장이 상승각에서 올라갈 때는 종목들이 기똥차게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니 약간의 밸류가 떨어지더라도 가는 주식이 기똥차게 갈 때가 있는 거고 지금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밸류가 부담이 가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밀리는 주식은 그냥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워낙 강력하게 올라갔고 요 얘기에서 또 헷갈리는 사람 또 나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워낙 많이 올라간 주식이 정상적인 상태의 주식은 너무 많이 급등한 게 부담이 가니까 그 종목들이 밀릴 때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했더니 고점에서 사놓고 남 탓하는 거. 분명히 워낙 많이 올라간 주식이 밀릴 때 기회를 잡으란 얘기는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죠. 빠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죠. 왜? 어차피 나는 5년, 10년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나는 5년, 10년 장기 투자하려고 고점에서 물었으니까 고점에서 반토막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토마토 PD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죠.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20, 30%가 밀리면 그거 이제 또 여기저기 물어보죠. 그러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강세장은 돌파형에 집중하라는데 지금 현재 시점의 강세권은 어디가 강세권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의 강세권은 거래소입니다. 코스닥은 너무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죠, 여러분. 이 종목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으나 매수 타이밍은 늦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20분입니다. 요 타이밍에서 2009년 지금 이토마토 PD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매도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으나 매수 타이밍은 늦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으로부터 공간 이동을 해서 나도 2009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는 실전이다, 실전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선수는 실전이다, 실전은 타이밍이다. 1탄, 2탄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실전 매매 최고의 길 3탄. 이종복이 함께합니다. 상승장에선 수익의 극대화, 하락장에선 손실의 최소화.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대한민국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그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을 선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실전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저 보셨죠? 그러니까 이종복은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토마토에서 지금 10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법입니다. 내 단언하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저 얘기를 왜 해드린 거냐면 상승장에서는 그죠, 조정장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선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 원칙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카트 이제 다시 16번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까까지는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죠. 자, 지수가 조정받으면 벌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5월 1일 타이밍에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이건. 그리고 제17,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에는 장사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맞은 적이 있어요.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안 맞은 적. 자, 여기서 김사부님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김사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 화면 여기가 좋은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카메라를 보면서도 화면이 완샷으로 잡힌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이에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이것도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약간 각색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간단하다고 해서
쉽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이슈를 보거나 내가 시장을 보거나 내가 업종을 보거나 내가 배터리를 보거나 내가 반도체를 보거나 어떤 내가 하나의 이슈를 집중을 할 때 이거 저거 복잡한 걸 다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리에 와서 배터리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할 때 배터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난리 부르스 추죠. 그래서 그 배터리 고점에서 잡아서 돈 좀 벌었습니까? 자, 그 다음 반대로 반도체 쪽 들어간 사람들은 배터리가 날아가고 배터리가 조종을 받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불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반도체가 죽었습니까?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기준과 원칙. 간단하지만 쉬운 게 아니고, 그죠? 쉽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손실 볼 때가 있고, 기업 내용이 부실해도 수익 볼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줬느냐. 시장 파악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 조화, 성공 투자 필수 요건. 시장 파악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 조화할 때 시장 파악은 추세 목표치 특성으로 구분하라고 하면서 추세 이종복이가 해줄 수 있다. 거기서는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추세 이종복이가 해줄 수 있다. 특성 이종복이가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뭐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투자 스타일. 그 투자 스타일만큼은 이종복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단기 매매 중기 투자 관련해서도 얘기해 준 게 있고요. 머릿속에서 그냥 다 방출되는 겁니다. 카트.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매수세가 더 강해서 기관 외국인 양매도 하는데도 지수가 올라갔던 거고 종목들이 날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1년 8월 달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올라갔던 주식이 거의 300일 가까이 1년 6개월 동안 하락한 거 여러분들 경험했죠?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전기법 108 제17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관 외국인 양매도에는 장사 없다라는 이 부분이 2020년 코로나 때는 안 맞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은 걸. 근데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원칙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이 원칙이 일정하면 어떠한 장에서도 고생 안 하는 거 맞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승은 반드시 원위치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늬만 배터리, 그 다음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급등한, 그걸 우리가 순간 모멘텀이라고 해요. 순간 모멘텀 이꼬로 테마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모멘텀이 테마로 형성돼서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그들은 고점에서 매수하면 그 자리에서 당모가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거시기해지겠죠. 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거시기해질 때 정상적인 주식이 같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주식이 같이 빠지는 것을 분할 매수할 거냐, 확인하고 양봉해서 매수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는 관점으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7년 배워야 산다 요맘때입니다. 그때도 2분기였어요, 여러분. 2분기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배워야 산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돌파 전 직전 고점에, 그죠? 저점 고점, 된 고점, 저점, 이탈된 직전 저점. 이 이탈된 직전 저점이 제일 안 좋은 거고, 돌파 전 직전 저점과 이탈된 직전 저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추세 상승하는 주식은 돌파된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고, 하락 추세로 가는 애들은 이탈된 직전 저점에서 계속 밟히면서 맞으면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트렌드를 벗어났을 때 그때가 진짜 추세가 바뀌는 거고, 그 트렌드가 이탈됐을 때 걔는
행복 끝, 불행 시작. 안녕하십니까?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행복 끝, 불행 시작. 그 다음 지금 바닥을 완전히 죽어있는 주식들 저점 매수 잘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보셨습니까? 저걸 왜 지금 강조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4월 17일하고 24일 타이밍에 이종복 유튜브에 저거 올려드렸으니까 저거 보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마켓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다. 뭐 여기는 멋이다. 이런 얘기하면 조회수 7천. 그 다음에 저런 공부 영상 공짜로 주면 저런 거는 2천, 3천도 안 본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영상이 저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저런 거 알았으면 연속운봉 5일선 이탈부터 이런 주식을 안 건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권으로 밀려 내려온 주도주 섹터 중 바닥권으로 밀려 내려온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 섹터. 근데 반도체는 정통 반도체가 아니고 인공지능 기반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칩 관련주 이쪽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그 6개 종목 있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4종목 정도 있죠. 그런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 번째 영상은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세 번째 영상을 틀겠습니다. 얘가 봐보세요. 올라가고 기다가 위로 올라갈 때 보시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넘어가면서 매수의 원칙, 그 다음에 쭉 홀딩의 원칙 입각하다가 단 한 번도 연속 음봉 2개 떨어진 적 없죠. 단 한 번도 연속 음봉 2개 떨어진 적 없는데 2개 떨어지면서 쌍봉 모양이죠. 5일선 깨지고 이격이 크죠. 매도. 시청자 여러분, 매도. 다 줍니다. 저걸 얘기했던 거고 저거 유튜브에 올려드렸고 저거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댔던 거고 내 유튜브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미스터 진단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실전기법 108이 끊기니까 준비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야 되지만 지금 박수 오지게 치고 있는 나의 응원자들 한 1000명 정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종복은 지나간 걸 틀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저게 필요하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라고 얘기해 줬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카트하고 자, 제18로 넘어옵니다. 실전기법 108 제18 마인드 정립. 음봉 나는 주식보다는 천냥봉의 주식을 선호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명은 딱 5초만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음봉 나는 주식을 사도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음봉이 3개가 떨어져야 되며 세 번째 음봉은 도치형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음봉이어야 한다. 그러면 음봉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천냥봉의 주식을 선호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천냥봉의 주식이 거래량 증가 장대양봉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61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21선을 돌파하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하고 서로 매치가 되죠, 여러분. 여기저기서 짜집기를 한 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1번부터 108번까지 순서에 입각해서 이걸 외우면 천하의 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일념으로 이걸 작업한 겁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2000년도에 한 거예요. 이게 2000년.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4년 키움에서 공표하고 2007년 이토마토에서 떠들어대고 지금 16년이 지나고 있다. 자, 패스. 그리고 제19번이 제일 중요하고 이종복이가 이게 너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토마토에. 자, 주관이 뚜렷하고 창조성이 강한 자가 주식으로 성공한다는 이것은 목에 극에 들어와도 저는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주관이 뚜렷하고 창조성이 강한 자가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분만
이건 전문가들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전문가 알아보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남을 내리는 스타일의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종복은 어떤 스타일이냐? 나를 높이는 스타일이죠.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말투에서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This is 눌림목. 눌림목이란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 이것이 눌림목의 정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어떤 자가 나와서 여러분 전문가들 중에 눌림목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용체 쓰는 애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이종복이 강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종복이 강조하는 게 뭐냐? 주관이 뚜렷하고 창조성이 강한 자가 성공하는데 주식은 양봉 매수, 음봉 매도. 음봉에서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으나 처음으로 장대 음봉 날 때 사는 게 아니고 2, 3일 정도 밀려 내려오면서 세 번째 음봉이 작으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음봉.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하면서 장대 음봉 매수 추천하는 애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람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자, 패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지금부터 큐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추세 점검 매수 유망주 섹터. 아마 오늘 이 제목이 포스코 그룹주하고 에코프로 슬쩍 집어넣어 놓고 매수 유망주는 하면은 조회수 억으로 또 끌어요. 반드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가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조회수 아마 무지하게 나올 거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이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올라가는 주식은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추세 패턴.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분들께 요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안 보여, 이제 글씨가. 나 이거 노안인가 봐요, 여러분.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있죠, 여러분? 느낌? feel. 내가 만든 대본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트. 현재 시장은 중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거래소가. 중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340에서 343을 돌파해야 추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추세가 강화되는 시점은 340에서 343을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저기를 돌파하려면 뭐가 움직이는 게 유리하겠어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움직이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움직이면서 저기를 넘어가 주게 되면 2차전지 주도주들이 조종받는다고 움츠려 있던 개별 종목이나 섹터 종목들이 시장 괜찮구나 하고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에서 부딪혀버리면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40을 저항으로 쉽지 않구나. 그러면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저 340 조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조기까지는 노프라브롬이고 꾸역꾸역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저쪽으로는 상승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질 때가 이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요 322자리, 327에서 322자리가 지지의 역할을 해야 이중바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기가 지지를 할지 지지를 못할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차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제약 등 여러 가지 섹터의 주식들이 그냥 우수수수수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배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쪽이 강하고 또 반도체 쪽이 조금 조정을 보이려고 할 때 조정받은 배터리가 강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40 플러스 마이너스 322 플러스 마이너스의 왁스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할까요? 싫은데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종복이가 현 시장 추세 점검 및 매수 유망 섹터를 다 얘기한 겁니다. 이걸로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7일에서 21일 동안 지지권에 오면 매수하고 저항권에 가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기준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꾸역꾸역 흔들릴 때 저점 매수를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어메이징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데 지금 시간은 2시 40분.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기가 거시기 한데라고 하는 시간에 말을 하라고? 자, 여러분. 어떤 아이템과 어떤 방송을 해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어떤 이슈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지 될 얘기를 10분, 15분 사이에 얘기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나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카트. 선물은 방향성이고 옵션은 변동성에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시 40분, 이거 방송 55분까지 하는 거죠. 15분 동안 포스코 그룹하고 저기 실력 발휘할 시간 넘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선물은 방향성, 옵션은 변동성에 선물은 누적 포지션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옵션은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누차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노트북이 아니었으면 지금 날라댕겼을 거예요. 미스터 진단의 현재 시장에서 옵션의 가격 구조는 종목들이 날라댕기는 가격 구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옵션의 가격 구조상 주식시장이 위험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 진짜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바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자, 패스. 여기에서 이제 마인드 32, 33, 34를 하느냐 시장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인드 33, 34 여기와 시장 이해가 왜 겹쳤냐? 실전기법 108을 1번부터 순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것만 내가 찝어서 얘기를 할 거면 일주일 전에 시장을 완벽하게 맞춰준 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걸 예측해서 대본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진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해줬다는 거. 첫 번째 시간에는 실전기법 108 몇 개 안 했어요. 주시장 대세판단법 위주로 했어요. 맞죠? 두 번째 시간에 성공투자 필수 요건 했어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간에 성공투자 필수 요건 2 해갖고 시장 판단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현금 얘기했고 주도주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얘기했어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뭡니까, 여러분?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빠진 주식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고 강조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어떤 안목을 키워줄 거냐? 거기에서 갈림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패스하고 갑시다, 여러분. 실전기법 108 32번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32번 하면은 나옵니다. 32가 도대체 뭔가요? 변곡점에서 주도주가 흔들리면 후발주나 개별주는 먼저 하한가에 도달한다. 이것을 컨닝한 자들이 에코프로, 포스코 같은 시가총액이 조정을 받으면 장이 꺾인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 뒤집어서
저들이 흔들릴 때 후발주와 개별주가 다 날아갔어요. 걔들이 오히려 위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들은 흔들리는데 후발주나 먼저 빠진 주도주가 반등이 나오는 걸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장은 죽는 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실전기법 33 가보겠습니다. 지수 급락 시 상한가 따라잡기 하지 마라. 종가의 보합으로 마감되면 신이 도운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34. 순간적인 악재로 급락하는 장은 추격 매도하지 마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인 악재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짓눌러온 악재들이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 장이 조금 출렁거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이미 여기서 애들은 미국 월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름칠 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게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끔 기사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과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 주식을 내가 지금 바로 사면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주식을 내가 지금 샀을 때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주가가 나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술적 분석. 그 다음, 지금 당장 내가 그 주식을 샀을 때 당장은 나에게 손실을 줄 수 있으나 그 뒤에는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종복은 세 번째 얘기한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만 사지 마라. 그럼 고점에서만 사지 마라라고 했으면 고점에서만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디서 사요?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가 뭔지 알아야 지지에서 매수할 거 아닙니까? 지지가 뭐라 그랬어요? 추세 파동 목표치,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추세대 다 지지예요. 이동평균선들도 다 지지입니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간 폭의 3825, 618 마디 비율 분석도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돌파된 직전 고점 지지입니다. 돌파 전 직전 저점 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가 11개가 있어요. 그 11개 중에 6개 이상이면 50% 이상이 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11개 정도의 지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11개 정도 중에 11개 전부 다가 지지에 포함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방송 용어로 부적합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종복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르는 거죠. 11개의 지지가 다 지지를 가리키고 매수를 가리켰던 장, 그 장이 바로 3월 중순 이후에 장이 바로 그 장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합이 337 언저리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질른 사람들이 불리했던 거고, 그 불리했던 사람들이 지금 쫄아 있을 때 이제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저점 매수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중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카트 땀납니다. 이 정도 클래스로 1시간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꾸 오른쪽 눈이 자꾸 되게, 그죠? 예.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 자료를 보여주면 더 멋있는데, 여기 얘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3월 31일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2분기 하면서 뭘 강조했느냐? 반도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오늘 기준 17일 뒤, 그 다음에 오늘 기준 6일 뒤, 15일 뒤가 변곡점이라고 하면서 지수 때 얘기 다 해줬고요. 333.7, 337 찍고 밀려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고용지표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도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강조한 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조한 것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순환매, 주도 섹터 순환매. 여러분, 주도 섹터 순환매 강조했고 4월 14일 날 아까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4월 14일 날 주추세 5일선 이탈 장대음봉에 연속음봉 5일선 이탈 비중 청산, 절반 비중 청산하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그재그 N자형 5파동 목표치 슈팅 시 절반 비중 청산하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이게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맨날 떠들어댔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주도주는 마디 비율 분석상 눌림목 이상 조정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눌림목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얕은 조정 보이는 거라고 거품 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대부분은 지금 조정을 예쁘게 받은 쪽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시장 유행 패턴은 역배열 급등주 패턴 얘기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기 급등한 2차전지 선별하라고 하면서 4월 14일 날 보면 가격 조정 후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이거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밑으로 여기 보다 보면 임상 정통신약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 시점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저기서 고점 매수한 사람들 지금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건 시간 되면 얘기해 드려 볼게요. 근데 뭐만 좋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2분기 가장 유망하다고 하면서 3대 축 중 반도체가 중간저적인 위치지만 중장기로 2분기 가장 유망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 공개 방송할 때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주고 배우고 싶어도 그런 강의 들을 수 없으니까 보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요게 4월 21일 타이밍에 거래소 코스닥 간 차별화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얘기하면서 CPI까지는 노프라브럼 5월 FOMC 때 변곡점은 노프라브럼 5월 10일 즈음 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주식이 많아질 수 있다. 얘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걸 2분 만에 설명을 하는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목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놓고 남 탓하는 게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원래 그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왜 샀느냐고 물어봤을 때 10가지, 100가지 정도의 이유를 알 정도, 이유를 얘기할 정도로 그 주식을 왜 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그러려면 뭐하러, 그죠? 주식하냐고 하면서 참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주식시장 종목들이 날아가고 포스코 그룹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0에서 50% 올라가면 그 얘기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날라댕기는 주식들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도 고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마이크로 바이옴 중에 지노맨 컴퍼니라는 주식, 지금부터는 특징주입니다. 특징주를 얘기했더니 자기가 추천한 거 자랑한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특징주. 자, 지노맨 컴퍼니 보세요, 여러분. 4월 13일 날 32,000원에서 19,000원으로 이걸 우리가 작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고바이오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바이. 자, 고바이도 22,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거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이 종목이가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글 쓰니까 이 토마토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005490 그죠? 이 종목은 코드 번호로 쳐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왜 보여드리는 거냐? 오늘 날라간 주식 등에 이거는 특징주가 아니고 매수 유망주 추천주였습니다. FST. 자, 이제 지금부터 시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그냥 2시간 갈까요? 자, FST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자리만 오면 튀었죠. 이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분할 매수로 주워놓은 사람들은 대박. 이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반드시 보여줍니다. 1월 26일 날 여러분들한테 10종목 정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세요.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빠르지 않고 쭉 올라가면 쭈루루루루, 쭉 올라가면 찌리리리리, 쭉 올라가면 쭈루루루루 이렇게 됐죠.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쭈루루루루 흘러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은 60일선을 어느 시점에서는 찍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60일선을 안 찍은 지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저점을 깨져가지고 이게 이제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하면 32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종복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설픈 기술적 분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써놓으면 아마 조회수 폭발 하나 10만 건 나올 거야 아마. 포스코가 32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이래버리면. 근데 나는 그렇게 잡음 생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하면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종복 의견은 60일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직전 저점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이건 기준 양봉 된 곳 지지고 여기도 지지니 거기까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스코홀딩스를 7개월 동안 좋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를 4월 14일 이후부터는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다가 엉뚱한 소리 들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는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틀렸을 때 제가 까이면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틀릴 확률은 떨어집니다라고. 이건 내 말이 맞을 거요라고 안 하죠. 틀릴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죠. 왜? 지금 포스코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매도세가 강하면서 주가가 조정권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주식을 내가 뭐하러 장담을 합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이 밑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장담을 하는 거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부터 60일선 언저리가 3분할 매수의 첫 번째 매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치고 올라가면 21선은 저항이니까 여기에서는 한 번은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찌리리리리리 하는 그 자체가 시간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상방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지금 저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약한 거고 이 토마토 PD는 시간 가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종목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쩝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지지와 저항에 입각하여 매수다 매도다를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